지은은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저 여자를 좋아해요. 민지랑 사귀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경은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깨어났을 때 어머니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 문이 열려 있고 여행 가방이 사라진 채로. 어머니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한 이상 난 내 엄마가 될 수 없어. 미안하다. 지은은 그 편지를 읽고 무너졌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울부짖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지은은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민지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민지는 26살,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밝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지은을 사로잡았다. 둘은 2년째 비밀스러운 연애를 이어왔다. 지은은 늘 어머니를 걱정했다. 수경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지은을 키웠다. 결혼해서 손주 안겨주는 게 엄마 소원이야 라고 자주 말하던 어머니였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커밍아웃은 자유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는 어머니의 사라짐이었다. 지은은 회사에 출근하며 눈물을 참았다. 동료들이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라고 물어도 그냥 피곤해요 라고 대답할 뿐이 집에 돌아오면 빈집이 기다렸다. 민지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지은아,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어머니의 편지는 명확했다. 배신감이 들었다. 왜 이해해주지 못하나? 왜 나를 버리나? 그날 밤, 지은은 민지와 함께 울었다. 민지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가족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다음 주, 지은은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연락했다. 이모가 말했다. 수경이가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갔대. 내 일 때문인가 봐.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난 것이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오고 직장에서 누군가 게이들은 이상해라고 수군거리는 걸 들을 때마다 지은은 움츠러들었다. 이제 어머니마저 떠난 마당에 지은은 혼자서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민지와의 관계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불안했다. 민지의 가족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우리 정말 괜찮을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불안이 스쳤다. 어머니의 떠남은 지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빈 침대가 보였고 저녁에 집에 오면 정막이 기다렸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상사가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다. 지은은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가족 문제예요. 그게 전부였다. 밤에 민지와 통화하며 지은은 말했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나 때문에. 민지는 사회 압력 때문일 거야. 엄마 세대는 더 힘들어 라고 답했다. 지은은 그 말을 곱씹었다. 정말 그럴까? 어머니는 늘 강한 사람이었다. 남편을 잃고도 지은을 키웠다. 그런데 왜 나 때문에 무너지나? 지은은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 자란 어머니? 결혼이 인생의 전부라고 배운 세대. 지은은 그걸 이해하려 애썼지만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거잖아. 지은은 소리쳤다. 민지가 안아주며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에게 시간은 고통이었다. 한 달이 지나도 어머니의 소식은 없었다. 지은은 어머니의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한 분이 수경이가 부산에 있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해라고 했다.
지은은 부산으로 가볼까 고민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원치 않을까 봐 포기했다. 대신 편지를 썼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 행복해요. 돌아와 주세요. 답장은 없었다. 지은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민지와의 데이트조차 즐겁지 않았다. 우리 헤어질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놀라되. 나 때문에, 지은은 아니, 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민지는 그건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믿고 싶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동료가 동성 커플 이야기를 하며 징그러워라고 하자 지은은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머니의 떠남이 모든 걸 상기시켰다. 지은은 결심했다. 어머니를 찾으러 가야 해. 하지만 그 결심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터였다. 지은은 부산행 KTX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치던 풍경이 블러 처리된 듯 했다. 어머니를 찾는 이 여정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없었다. 민지는 가지마 위험해 라고 만류했지만 지은은 전말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부산에 도착해 어머니의 옛 친구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여성이 나왔다. 지은이구나. 수경이가 여기 있어.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수경의 눈이 커졌다. 너 왜 왔어? 지은은 울음이 터졌다. 엄마, 왜 나 버렸어? 수경은 고개를 저었다.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대화는 곧 논쟁으로 번졌다. 수경은 한국에서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며 살 텐데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전마가 제일 먼저 손가락질 했잖아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도덕. 사랑이 왜 잘못인가?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며 배운 가치관을 이야기했다. 성경에도 나와. 남자와 여자가. 지은은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달라요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 난 여기서 조용히 살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민지 만나봐. 좋은 사람이야. 수경은 절대 안 돼 라고 잘라 말했다. 지은은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어머니의 말은 사회의 목소리였다. 지은은 직장에서 점점 고립되었다. 동료들이 결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피했다. 한 번은 상사가 지은 씨, 남자친구 없어? 소개해줄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없어요 라고 대답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는 부모님께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더 보수적이야. 심장마비 올지도 몰라. 지은은 이해했지만 불안했다. 언제까지 숨겨? 민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그 조금이 영원할까 봐 두려웠다. 사회적 압력은 곳곳에서 느껴졌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봤다. 차별, 해고, 가족 단절. 한 게시물에서 부모님이 나를 쫓아냈어. 이제 길바닥에서 산다는 글을 읽고 소름이 돋았다. 나도 그럴 뻔했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퀴어 퍼레이드에 가볼까 고민했다. 하지만 위험해. 뉴스에 나오면 직장 잃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 대신 집에서 영화를 봤다. 캐롤을 보며 울었다. 그 사랑이 왜 금지되어야 하나?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사랑 vs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덕적으로 잘못돼서 정말 잘못인가?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민지가 우리 동거할까?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엄마가 알면 민지는 전마는 이미 떠났잖아. 지은은 상처받았다.
하지만 동의했다. 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엔 행복했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에 남자 안 보이네. 지은은 불안해졌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 동료가 지은 씨, 레즈비언인가 봐, 라고 물었다.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이 괴로웠다. 민지도 회사에서 압력을 느꼈다. 여자 둘이 사는 거 이상해 라는 말들이 들려왔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다. 엄마, 저 민지랑 살아요. 행복해요. 이해해주세요. 이번에도 답 없음. 지은의 우울은 깊어졌다.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가족의 수용은 시간이 걸려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노력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나라는 변하지 않아.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와 싸움도 잦아졌다. 왜 나 때문에 고통받아?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함께니까 버틸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어머니를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민지를? 선택의 무게가 지은을 짓눌렀다. 한밤, 지은은 어머니 꿈을 꿨다. 어머니가 돌아와 라고 말하는 꿈시 깨어나 울었다. 민지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과 민지의 동거 생활은 6개월째 접어들었다.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일상이 무거워졌다. 지은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것 같아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게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임을 알았다. 소문이 퍼진 것이다. 민지도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민지 씨, 여자친구랑 산대 라는 질문을 받자 민지는 친구예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 거짓이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언제까지 숨겨?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내 가족에게 말할게. 곧 지은은 기다렸다. 민지의 부모님은 서울 근교에 사셨다. 민지는 주말에 집에 가서 커밍아웃했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런 더러운 짓 그만둬. 집 나가.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그래? 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로 돌아왔다. 지은아, 나 이제 집 없어. 지은은 안타까웠다. 이제 둘 다 가족을 잃었다. 하지만 이 시련이 둘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우리만 있으면 되라고 서로 다짐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엄마, 민지 가족도 똑같아요. 우리 이해해주세요. 답이 왔다. 그만 연락해. 지은은 절망했다. 왜 이렇게 완고하나? 지은은 자신의 내적 도덕을 고민했다. 사랑이 죄인가? 사회가 강요하는 정상이 뭔가? 지은은 책을 읽었다. 퀴어 이론, 페미니즘. 사랑은 자유야 라는 글귀에 공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친구들마저 멀어졌다. 한 친구가 지은아,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배신감 느꼈다. 정상. 누가 정하나? 민지와 함께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사회 변화는 느려요. 하지만 여러분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이끌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냈다. 직장에서 커밍아웃했다. 상사에게 저 동성애자예요. 민지랑 사귀어요. 상사는 놀라 회사 정책상 문제없지만 주의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 피했다.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민지도 회사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직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아니, 버티자. 둘은 퀴어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이 버린 사람 많아. 하지만 새 가족을 만들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위로받았다. 지은은 어머니를 생각했다. 새 가족. 어머니 없이 가능할까? 한 모임에서 연설을 했다. 저희 어머니가 떠났어요. 하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박수가 터졌다. 그날 지은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내 소식 들었어. 그만둬. 내 인생 망치지 마. 어떻게 알았지? 아마 친척 통해. 지은은 분노했다. 엄마가 내 인생 망쳤어. 민지가 진정시켰다. 엄마도 고통받고 있을 거야. 지은은 어머니의 관점을 생각했다. 수경은 50살, 전통 가치관에 갇힌 세대. 변화가 두려울 터의 지은은 공감하려 애썼다. 엄마를 설득할 방법 없을까? 민지는 시간이 답이야. 하지만 지은은 기다리기 지쳤다. 결혼을 제안했다. 우리 결혼하자. 해외에서,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민지는 놀라 정말. 지은은 우리 사랑 증명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준비를 시작했다. 캐나다로 가기로 했다. 비자, 항공권.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지은은 저축을 털었다. 민지도. 가족 없이 결혼하는 게 슬펐지만 둘만의 의식으로 충분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엄마, 우리 결혼해요. 와주세요. 답 없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슬픔.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결혼 소식이 퍼지자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라는 말에 지은은 싸웠다. 차별이에요. 결국 유지됐지만 스트레스는 쌓였다. 민지의 가족도 연락 왔다. 그만둬.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선택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건강이 나빠졌다. 불면증, 불안.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지은은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라고 생각했다. 민지와 함께라면 버틸 수 있었다. 결혼 날짜가 다가왔다. 지은은 어머니 꿈을 다시 꿨다. 이번엔 어머니가 미소 짓는 꿈 깨어나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캐나다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날, 지은은 흥분과 불안을 느꼈다. 민지와 함께 공항으로 가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결혼 못할 것 같아. 지은은 멍했다. 왜? 민지는 울며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의 부모가 결혼 소식을 듣고 쓰러진 것이다. 민지는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미안, 지은은 소리쳤다. 나도 가족이야. 우리 결혼하자고 한 건 너잖아. 민지는 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 통화가 끊어졌다. 지은은 무너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민지가 떠난 것이다. 사랑의 대가? 이게 끝인가? 지은은 혼자 울었다. 다음 날 민지를 찾아갔다. 민지는 우리 헤어지자.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짓말. 내가 두려워서잖아. 민지는 인정했다. 사회가, 가족이 버틸 수 없어. 지은은 절망했다. 모든 걸 잃었다. 어머니, 민지. 왜? 지은은 자책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도덕적 딜레마가 커졌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한 게 옳았나? 지은은 상담소를 다시 찾았다. 왜 이런 일이? 상담사는 사회 압력이 커요. 많은 커플이 이렇게 깨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사회가 왜 우리를 파괴하나? 지은은 온라인에 글을 썼다.
동성애자로 사는 고통지라는 제목으로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댓글도, 비난도. 정신 차려 라는 댓글이 상처였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뒀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이력서에 퀴어 활동을 숨겼다. 다시 숨겨 살아야 해, 자문했다.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엄마, 민지랑 헤어졌어요. 돌아와 주세요. 답이 왔다. 내가 정신 차린 거니? 지은은 화가 났다.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해요. 어머니는 그럼 안 돼. 지은은 포기했다. 하지만 몇 달 후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얘기하자 지은은 긴장했다. 어머니는 내 소식 듣고 생각 많았어. 교회 목사님께 상담받았어. 동성애는 죄라고 하시지만 내가 내 딸이잖아. 지은은 울었다. 엄마, 왜 이제야? 수경은 두려웠어. 사회가, 이웃이 내가 손가락질 받을까 봐에 지은은 전마도 나 손가락질 했잖아.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했다. 시간이 필요했어. 둘은 화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민지랑 다시 만나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는 떠났어요. 어머니는 안도했다. 지은은 복잡했다. 어머니의 수용은 조건적이었다. 정말 수용인가?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보고 싶어, 민지는 나도.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지은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망설였다. 가능할까? 지은은 시도해보자. 민지는 동의했다. 둘은 다시 만났다. 하지만 민지의 부모는 반대했다. 결혼 안 하면 집 나가. 민지는 갈등했다. 가족 vs 사랑. 지은은 선택해. 민지는 너야. 부모님 집을 나왔다. 둘은 다시 동거했다. 이번엔 더 강해졌다. 사회의 압력을 이겨내려 애썼다. 지은의 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그런 생활 그만둬. 하지만 지은은 이게 나예요. 어머니는 서서히 변했다. 한 번 민지를 만났다. 좋은 애네. 하지만 지은은 희망을 봤다. 결혼을 다시 계획했다. 이번엔 국내에서 상징적 의식. 친구들 초대. 어머니에게도. 수경은 생각해볼게. 고조되는 긴장.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지은은 불안했다. 어머니가 올까? 민지의 부모는 안 온다고 했다. 지은은 불의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식 전날 어머니가 왔다. 참석할게. 하지만 멀리서 볼게. 지은은 울었다. 엄마, 고마워.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여전한 갈등이 보였다. 식 당일, 긴장된 분위기. 지은과 민지가 서약을 했다. 친구들 박수. 어머니는 뒤에서 지켜봤다. 눈물 흘리며. 지은은 어머니를 봤다. 엄마, 어머니는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떠났다.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수용인가, 체념인가? 결혼식은 끝났다. 지은과 민지는 신혼여행 대신 서울에서 조용히 지냈다. 우리 결혼했어 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친구들의 축하가 쏟아졌다. 하지만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식후 연락했다. 축하해. 하지만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 지은은 시간 주세요 라고 말했다. 민지의 부모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너희들 때문에 건강 잃었어 라는 문자. 민지는 울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지은은 등 사랑이니까. 하지만 둘 다 상처를 안고 살았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 결혼 법안은 여전히 미뤄졌다. 지은은 활동가로 나섰다. 시위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구호를 외쳤다. 어머니는 뉴스에서 보고 연락했다. 위험해. 그만둬. 지은은 지게 내 삶이에요.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했다. 수년이 흘렀다. 지은은 30살, 민지는 31살. 안정된 삶을 살았다.
직장도, 친구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됐다. 가끔 만나 식사했다. 어머니는 민지를 민지 씨라고 불렀다. 불편하지만 노력하는 모습. 지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깊은 속내는 알 수 없었다. 어머니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딸이 행복한데 왜 불편할까? 수경은 자책했다. 교회에서 배운 가치와 현실의 딸 사이에서. 지은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한 번 엄마, 민지랑 아이 입양 생각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놀라 그건 안 돼. 지은은 실망했다. 여전히 벽이 있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연락 왔다. 건강 챙겨라는 문자. 민지는 희망을 봤다. 사회도 변했다. 더 많은 퀴어 커플이 보였다. 지은은 우리 덕분인가? 라고 웃었다. 하지만 여전한 차별. 한 번 길에서 손잡고 걷다 욕을 들었다. 변태들, 지은은 분노했다. 왜 그래야 해? 민지는 무시해. 지은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사랑을 택한 대가로 가족의 일부를 잃었지만 새 삶을 얻었다. 어머니는 지은의 결혼 기념일에 카드를 보냈다. 축하해. 지은은 울었다. 완전한 수용은 아니지만 가까워졌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생각했다. 모든 게 옳았나? 어머니의 초기 선택은? 사랑의 대가는? 사회의 압력은? 이 모든 게 변할 수 있을까? 과연 어머니의 떠남이 딸의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을까?